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적천수를 강의하는 날입니다. 이게 지금 제25장 성정장이죠. 21장서부터 이제 군상, 신상, 노상, 자상 이렇게 하다 이제 성정으로 넘어왔습니다. 이 성정은요, 성리학에서는 아주 성과 정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죠. 리와 기. 이 성정은요, 이것을 제목을 이렇게 해놓고도 명리학에 접목시켰다는 것이 참 대단하다. 이 적천수에 대한 책을 저는 참 대단하다. 그것밖에는 제가 평가를 못해요. 중화사상도 그렇고요. 성정중화. 자, 봅시다. 오기가 불려 어그러질 여자예요. 오행의 기운이 어그러지지 않으면 오기, 성리학에서도 오행이 나오니까요. 지금 우리도 일반적으로 학렬로 따질 때는 목화토금수로 나갑니다. 학렬에서 성정이 중화가 되면 이렇게 어그러지지 않으면 성정이 중화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탁난하고 평화하면요, 성정이 어떻게 될까요? 괴역이라고 그래요. 이 괴는 어그러질 괴자예요. 거역걸 역자죠. 그래서 탁난 평고 오기불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유시주가 이야기를 합니다. 오기는 제천, 하늘에 있다. 5가지 기운은 하늘에 있는데, 즉 위, 밑으로 내려오면 즉 위, 무엇이 되는 거니? 원형리정이 되는데, 성명화에서도 원형리정이 나옵니다. 초년, 중년, 장년, 말년 이렇게 해서요. 부재인, 사람에게 부여하면 즉 인의예지신이 된다. 이 성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호, 측은, 수호, 사양, 시비, 성실, 이 정으로서 나타난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 성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정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성이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인의예지 신이 있는데, 이 마음에 있는 성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건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측은한 마음, 수호, 부끄럽고 뭐한 나쁜 마음, 사양지심, 시비지심, 옳고 그른 거, 이런 거에서 성실지심, 이게 믿을 신자니까요. 이런 거로 정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기가 불려자, 오행의 기운, 이 오기란 이거 인의예지신이에요. 이것이 또 인의예지신은 목화토금수로 구분이 됩니다. 이는 목이죠. 의는 금이고요. 이렇게 이제 나눠집니다. 오기가 불려자는 오행의 기운이 어우러지지 않은 자는 그 제 어디에 있다? 위성, 성이 확실하게 돼서 존재하는데, 발지정, 이건 이제 뭐예요? 저 유학인 중형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발할 때는 정으로 나타난다. 성에서 정으로 나타난다. 성은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정으로 저 새끼 정이 있어 없어 이렇게 나타나는 얘기를 하잖아요. 막불, 이것도 이중분형이죠. 뭐 하지 않은 게 없다 라고 하니까 있다 라는 거예요. 중화가 있지 않음이 없으니 반차죠. 이거에 반대된다면 괴려라고 해서 어그러지고 나쁘다 라는 것이죠. 유시주가 이렇게 간단히 나와 있는데, 임시주가 이것을 더 자세히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봅시다. 임시와 했어요. 오기자는 선천, 선천과 후천이 있습니다. 선천에선 낙서의 기운으로 받았는데, 양은 그 사정이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걸 이렇게 이제 나눕시다. 이렇게 나눌게요. 사정 했으니까요. 양이란 이렇게 흐른다는 거예요. 각 이렇게 사정, 올바를 정자 아닙니까? 우면 그 사우, 귀퉁이에 있다는 거예요. 이 사귀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리고 토는 어디에 있냐? 기거한다. 우리도 지금 기거한다 그랬죠? 머무른다라는 거예요. 간과 곤에 머문다라는 거예요. 아니, 간과 곤은 또 어디냐라고 하면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토가. 예. 그래서 사우는 이렇게 귀퉁이에 있으면서 토는 요렇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남서쪽이요. 이거는 동북 방향이죠. 왜 토가 여기 머무냐?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목화토 금수를 했을 땐 이렇게 나누면서 이 토를 여기 가운데다 넣어놨잖아요. 아니, 그런데 여기서 여기가 수라고 그리고요. 여기가 목이라고 그리고요. 여기가 화예요. 이게 이제 금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토예요. 수생목, 목생화, 화생금으로 간다는 건 말도 안 되지 않냐. 그럼 이게 일로 가운데 들어갔다 일로 나온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선천에서는 토를 여기다 양옆에다 이렇게 두고서 음을 이렇게 이제 귀퉁이에 놓으면서 여기가 곤이죠. 예. 곤과 여기가 손캐입니다. 여기가 간입니다. 여기가 간이고요. 여기가 곤이에요. 이렇게 놓고서 동북 방향으로 놓고 서남 방향으로 놓으면 이것은 후천의 자리를 해서 응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한번 봅시다. 이 후천캐가 참 좋습니다. 자, 뭔 소린 거 아니? 동방은 목에 속하죠? 여기가 목이에요. 예, 때는 범이다. 범이죠. 예, 범입니다. 사람에게서는 뭘로 갖고 있냐? 몸속에 인으로 갖고 있습니다. 됐죠? 예, 인으로 갖고 있습니다. 남방 쪽은 어디에? 화에 속합니다. 때는 여름입니다. 사람에게는 뭘로 나타나냐? 예의로서 나타납니다. 예. 자, 또 서방은 금이에요. 여기 금 있죠? 예, 금이에요. 계절로서는 가을입니다. 아이고, 이것도 흔들지 않았어요. 이게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이렇게 좀 마우스를 좀 흔들어줘야 되는데요. 금입니다. 그리고 사람에 부여된 그 성은 뭡니까? 예, 의입니다. 의. 예, 이 겨울은요, 습니다. 그리고 겨울이에요. 동이죠. 예, 동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부여되면 뭡니까? 지혜지자입니다. 예, 지혜지자. 이것을 네 개를 모두 아우르는 것이 뭐냐면 토입니다. 여기 가운데 토가 있고요. 그러나 이 후천에서는 여기다 토를 둔 이유가 있습니다. 수생목,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냐라고 하면요, 요거 보세요. 천천히 요걸 좀 보시면요, 왜 간과 곤에다가 토를 뒀는지가 나옵니다. 곤은 그 서남방입니다. 요 서남방에 있습니다. 여기에 왜 서남방에 있냐? 화로서 토를 생한다. 여기 화로서 요 토를 생하는 거예요. 예, 화로서 토를 생해갖고 토생금을 하는 겁니다. 이게 후천캐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고요, 그 토가 생금을 하죠. 예, 금을 행하죠. 간은 어디에 머물르냐 하면 간거 동북방입니다. 여기에 머물릅니다. 왜 여기에 머물르냐 하면 만물의 개주, 모든 주가 되는 것은 토다. 만물의 주는 토인데, 동이 다 되면 출래. 예, 이 동이 겨울동자입니다. 겨울이 다 되면 봄이 온다. 겨울이 다 되면 봄이 오는데, 이 토가 아니면, 여기가 지금 하는데, 비토, 이게 지금 이중부정이지만 이렇게 끊어야 됩니다. 토가 아니면 불렁지수 능이 뭘 못한다? 물을 멈추게 할 수 없다. 여기가 물이 엄청 많으니까 토로서 막아주는 거예요. 예, 토로서 막아주고요, 이 수를. 그러면서 비토, 또 토가 아니면 뭐예요? 불렁제목, 이 목을 생할 수가 없다. 키울 수가 없다. 토가 아니면. 그러니 오직 사람으로 이제 바뀝니다. 뭐와 비슷하다라고 하냐면, 사람에게 있어서는 보십시오. 이거 참
철저 선생께서 후정표를 잘 설명하고 계십니다. 뭐와 같은 것이냐 하면 인의예지라. 인의예지는 성이죠. 성질인데 사람이 그 성질인데 뭐냐 비신. 요거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불능성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믿음 속에 모든 게 인의예지신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속에 믿음이 최고다라는 것이죠. 불능성. 그러므로 성인이 역에서 주역이라고요. 역에서 말씀하시길 간은 동북자요. 이 간표는 동북에 있는 것이요. 즉 믿음으로써 이루어지는 뜻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부어인자 사람에게 이렇게 부여하는 것은 반드시 중요한 것은 오행이 불려. 그러니까 이렇게 인의예지가 어그러지지를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중화순수하다. 그래 중화도 되고 순수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참 척자 선생이 참 말씀을 잘 하시고 계세요. 이거 제가 한국번역원에 다닐 때요. 젊은 사람한테 이런 소리, 중용에 이런 소리가 있는데 그 중용 과정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면요. 젊은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못해요. 근데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믿음이 최고구나. 오행 중에 토가 모든 걸 인의예지를 다 포함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이제 저는 알게 됐어요. 물론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이 원광대학교 석사 과정을 다니면서 한국 번역어를 야간을 다녔기 때문에 또 제가 한국 번역어를 다닌 이유는 적천수 때문에 한문을 더 공부하자라고 해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학계에서는 그래도 알아주신다는 선생님들한테 강의를 들었죠. 가장 아직도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성백회 선생님이라고 주역을 강의하셨죠. 저기 그리고 종로 3가에 있는 그 낙원상가인가요? 거기에 전통문화연구원 거기서 성백회 선생님 책을 많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찬 선생, 이기동 선생, 몇 분만 기억나는 분이 계십니다. 중화순수하다. 즉, 있다. 측은 사양 성실 지정이 있는데, 만약 편거하고 혼탁하든지 태과불급하든지 지나치거나 못 미치면, 즉, 뭐가 일어나냐? 시비지심, 옳고 그른 걸 따지는 놈들 있고요. 괴역, 꼭 괴팍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질이요. 교만한 사람들이 있죠. 건방지고 이런 성질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사주에도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이거 아래는 논문 내용이다라고 해서 제가 이 논문 책에 성정장에 대해서 이거에 여기다가 넣어서 해놓은 겁니다. 이것이 이제 책 내용으로 이거 나와 있습니다. 이 안에서요. 그래서 성리학과 명리학으로, 정리학에서 명리학으로 넘어오는 단계를 이제 많이 제가 이쪽으로 옮겼죠. 4단 7장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요. 성리학을 갖다가 명리학으로 끌고 왔던 거. 그건 이제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임철조 선생이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천수 외에는 이렇게 중화론을 가지고 책을 쓴 중국 학자가 없죠. 학자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원래 이 명리학은요 잡학으로 해서 옛날에는 과거 시험도 있었습니다. 잡과라고 해서요. 그래서 이게 이제 참고로 이제 유학의 인성론에서 4당 7장이 있다. 측은 수호 이런 거 있다라고 제가 끌고 왔습니다. 자, 오늘은 이게 사례명조가 성정장에 5개가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좀 잔소리가 많았으니까 이거 하나만 하고요. 다음번에 2개 해서 3회에 걸쳐서 성정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는요, 모기채예요. 로꼬격이죠. 이노래 태어난 간목일주예요. 사주가요, 이 사주는요, 모기채죠. 목이 많아요. 이노래 태어났으니까요. 이제 목수가 강합니다. 자진수국을 하고요. 목수가 강하니까 뭐를 용신으로 잡아야 될까요? 화토로 잡아야 되겠죠. 금은 안 됩니다. 절대. 수목이 강하니까 화토로 잡아야 되니까 병화가 용신이 되겠습니다. 사주 대운이 그렇게 썩 좋진 않죠. 그래서 운은 안 좋은데 철철 선생님이 이것을 끌고 온 이유는 벼슬을 못했나 봐요. 근데 사람 인품이 좋더라라는 거에서 여기다 예시명절 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겠죠. 목의 성질을 타고 목성이 강하니까 어질다 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같아요. 그러든 저러든 이 사주는 목화 통명사주입니다. 1월에 태어난 간목일주가 화를 용신으로 하면 목화 통명사주로서 총명하죠. 사주가요. 이런 사주는 참 총명합니다. 식신생재도 하고 있고요. 4월에도 되고 이 사주는 운만 잘 맞으면 참 좋았던 사주인데 운이 대운이 수목운으로 흐르는 바람에 천간으로 갑을 배임 이렇게 경신을 흐르는 것이 이 병화가 꺼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임계수가 들어와도 이 무토가 막아주니까 괜찮기는 합니다. 그러나 신유 경신 대운이 되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든 저러든 이 사주는 목이 채기 때문에 로꼬격에 임철철 선생한테 좋은 품평을 받습니다. 사람이 성질이 좋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갑자일원의 생운 맹춘이에요. 목당령했습니다. 그러나 불태과 그렇고 또 태과하지도 않다. 화는 머물렀다. 상이불이요. 머물르긴 했는데 돕는 자리에 있으면서요. 뜨겁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목 속에 병화가 투출했죠. 그래서 제가 로꼬격 아니면 식신격도 되고요. 이 제격도 됩니다. 그러니까 인목 속에 있는 모든 글자가 다 투출했어요. 간목은 여기 자기 투출해서 로꼬격이고요. 병화도 투출했고요. 무토도 투출했어요. 사주가 월지에 포함된 글자 세 글자가 다 투출한 거나 마찬가지죠. 화는 머물렀는데 서로가 뜨겁지 않은 자리에 있다. 토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다. 비록 많기는 하지만 부족. 마르지 않았다. 수는 비록 적지만 불합. 메마르지가 않다. 봄에 메마를 리가 없죠. 자진수국을 하면서요. 참 좋게 말씀을 하십니다. 금은 본래 없다. 그러나 암축, 축토 쪽에 암축되어 있죠. 암정되어 있습니다. 즉, 풀수 화지금, 받지를 않는다. 당하지를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걸 당하지를 않는다. 또, 득토지성, 토의 성질을 얻어서 쟁전지풍, 싸움이 일어나는 풍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상생지미, 참 이게 사주 원곡만 가지고 참 좋다고 설명을 할 겁니다. 미인 불구, 사람이 구차하지가 않았다. 없었다. 교첨각박지행이라고 해서 행동이 막 교만스럽거나 아첨하거나 각박한 그런 행동도 없었고요. 겸손하고 공손하고 인후한 바람을 띄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대운도 설명 없이 이 사주는 사주만 딱 보시고 좋은 품평을 하셨습니다. 벼슬도 없습니다. 참 그렇게 사람을 비난하시다가 이 사람을 참 좋게 설명하시죠. 이걸 가지고 제가 또 논문을 그대로 썼습니다. 관명이나 관직이 없어요. 명예관에서는 대운이 아식격 흐름으로 크게 두드러지지는 못하였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임철전은 정신장에서는 중, 저 위에서 정신장이 있었죠. 우선 정신의 구조를 얘기했고요. 이 정정장에서는 뭐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화 중심을 명조를 분석해서 인간의 근본인 성정에 대해서 판단을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인간의 내면의 세계를 구조적 성장을 해서 명력의 단순히 미래의 기준 화복을 예측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자기의 성격을 스스로 분석하여 인격 수양의 방법으로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와 사회발전에도 공헌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의 성질은 자기중심, 분수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예. 목체입니다. 예. 금토용조인데 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금이 없으니까 다음 외인 토를 쓰고요. 토를 생하는 화를 쓰는 사주입니다. 예. 화가 제일 좋습니다. 이 사주는요. 토보다는. 예. 그래서 목화 통명격이라고 할 수 있죠. 대운만 잘 받아줬다면 이 사주가요. 왜 그렇게 운만 이렇게 수금으로 흘렀냐. 운년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 사주 운년생이면 자기가 왔던 길을 돌아가야죠. 그러니까 봄에 태어났다가 겨울에서 가을로 다시 돌아가니까 사주가 팔자가 그렇게 뛰어나지 못한 거예요. 집 출신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철초 선생이 칭찬을 한 거 보니까 사람이 참 점잖았던 것 같습니다. 자, 401번 뽑아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네, 이 사주예요. 기축병인 갑장, 물질. 지금은 잘 나가고 있을 때입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을 거예요. 그래도 40 중반 이후에는 이 사주는 고전을 면치 못하죠. 네. 목이 찬데 금운이 들어와서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첩조 선생이 사주만 보고서 설명했지만 결국은 운이 안 따라줄 때는 참 똑똑도 소용없습니다. 네. 할 말 없죠. 서울대를 나와도 운이 안 따라주면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다음번 사주는 이게 또 칠작격이네요. 그런데 특수격으로 이게 극설교가예요. 얘기하자면 이런 사주는 그렇게 썩 극설대 극하고 살았는데 교과가 되면 썩 좋은 사주가 되질 않습니다. 상관하고 똑같아요. 칠삭격이요. 자,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